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입니다. 국가 예산의 20%가 넘는 천문학적인 좌파들의 눈먼 돈, 사악한 먹이 사슬을 이제 끊어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15,000개가 넘는 좀비 단체들이 국가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7대 3의 질 수 없는 좀비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 200석의 전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면서 우리가 알던 상식과 규칙들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공공기관, 언론계, 문화계, 노동계, 그리고 특정 이념 단체들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받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짜 전성시대, 기생충들이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공작들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석의 전쟁입니다. 지난번 제1부에서는 국가 채무 증가액 747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사라진 국가 채무 747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0석의 전쟁 제3부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국가 보조금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7년 59조 6천억이었던 국가 보조금이 단 4년 만에 172%나 증가해서 2021년에는 102조 3천억까지 폭등했습니다. 매년 10조 이상의 돈이 국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보조금은 국가 예산의 20%를 넘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떤 통제도 없이 사회주의 국가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출마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는 그야말로 국가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권 카르텔의 혁파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좌파 세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청산하는 것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에서도 좌파 시민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일본 사회가 안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은 민주당의 종북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그리고 공영방송사들의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들과 전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사태 피해 마을에 대한 100% 보존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사용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458개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소속 1,72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무려 13,725개나 있습니다. 이들 80% 이상이 좌파 시민단체들입니다. 우파들은 국가나 타인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동안에는 서울시 시민단체의 수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 893개던 시민단체가 2021년에는 2,582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박원순은 서울시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기 동안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59조 6천억에서 102조 3천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국가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42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가 3억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6조 8천억 중에서 1조 1천억이 부적절한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조금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적발되었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단체들도 나왔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이주 여성 인권 단체 등에서도 불법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조금 관련해서 150여 명이 수사 의뢰가 되었고 총 681억의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조금 2,616억이 376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도 계속 조사되고 있고 부당 지원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보조금이 국가 예산의 20%가 넘는다는 사실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정부의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문재인 같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삼짓돈 마냥 말 잘 듣는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뿌린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 결과 태양광 보조금과 같이 수조 원의 규모를 가진 보조금들이 특정 단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이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불법적 정부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국가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구조적 범죄 행각들입니다. 특혜와 부패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파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권 카르텔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7대3으로 압도적 유리한 전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뿌리 깊게 구축되어 온 공영방송, 민주노총, 친북, 종북 세력들, 그리고 정교조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은 겨우 우리 사회 30%에 불과한 좀비 같은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국가 체질을 바꾸는 개혁 작업입니다. 200석의 전쟁은 잡초를 제거하고 국가를 온전하고 새롭게 재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작업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일방적으로 유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